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문제집 75쪽이죠. 그러니까 6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과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용용용, 입지, 기, 개정이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 국민생활에 50가지는 필요하다. 이건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냥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결정을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이렇게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이 노란선 두 줄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 겁니다. 그런데 100% 반드시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거나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쳤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는 누가 하고요? 시행자가 하고, 그러니까 관리 역시 관리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건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하는 건 지방이 관리한다. 광역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나 관리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광역시설은 광역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해당 광역 그 둘 이상의 특광시군들이 모여서 협약,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협의회 또 아니면 KTX 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별도의 법인,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50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로 그러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신도시 만들 때 그러니까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구조물 이제 위에 덮고 도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도로 밑에 뱅가 파이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통신 파이프 등등을 다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고요? 공동구.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시설들은 이제 각각의 기반 시설들이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사람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신도시 건설 사업자를 공동구가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신도시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파이프 관리 사업자들이 있죠. 관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이프가 담당자들이요. 그러니까 수도 사업자 아니면 뭐 전기 사업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공동구 점용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구를 차지해서 쓸 거다. 공동구 점용. 아직 공동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이고, 공동구가 만들어졌으면은 공동구에 파이프를 넣었다. 공동구 점용자가 됩니다. 이 공동구는 이제 또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는 국가 지방이 하는데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시설의 큰 한 대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반시설 중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0가지 가운데 27가지. 그러니까 도로, 항만 등등 공적 성격이 더 센 것은 이거는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관리청의 국가나 지방이겠죠. 그러니까 관리청의 무상으로 구속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이제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진 것, 그것을 확대해서 보죠. 이게 이제 큰 네모 1번이라면 네모 2번 내용은 시설 부지, 예정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맨 땅 주인도 있죠. 근데 거기에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뭐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설 사업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지 맘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먼저 두 번째 계획 확정됐으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 도로공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기와집 말고요. 초가집으로 해보자고요. 뭐 초가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가집 할머니 살고 계시는데 초가집 할머니 저 지붕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부어요? 그건 아니죠. 도로 만들 때 저 집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붓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이 부지 전체를 다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요 안에 돈 되는 거 싹 다 그 목록,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무슨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확정되면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확정된 거고 부지를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하는 게 원칙이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수용일 언제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 결제 신청, 재결 신청을 넣는 거죠. 그래서 재결이 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강제 매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매수를 두 글자, 이런 공익 사업을 위한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수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사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것들을 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실시계획대로 하고 공사 끝났으면 준공사를 받고 사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이제 시설 사업에 관련된 거죠. 아무튼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공사를 할 곳이죠. 거기다 이것저것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치로 사업할 때가 아니라 위치로 결정된 순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땅 샀습니다. 땅 샀는데 그러면 건물도 못 짓는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건물을 못 짓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산세는 계속 꼬박꼬박 내야 되고 빨리 사업을 해야 저 사람들이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사가야 그 돈 갖고 새 땅을 알아보겠죠. 근데 바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내려고 땅 샀어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금 최소한의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어지게 되죠. 이게 부지의 부지 결정, 시설 부지 결정, 위치 결정 가장 기본적인 효과가 뭐라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사업을 안 하면 그러니까 2년 미집행이고 그러니까 3년 내외 착공 일정, 단계별 변경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단계나 봅시다.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그러니까 개축, 재축 또 아니면 그러니까 없던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 공작물을 새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시설 결정 해놓고 위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그러니까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못 지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지목이 대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놈들아 뭐하고 있냐 빨리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하면 그로부터 10년에 6월에 2년이죠. 그러니까 6월 안에 사겠다 안 사겠다를 대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 결정, 매수 불허 통지 그러니까 사겠다고 했으면 그로부터 얼마 안에요? 2년 안에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2년 안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런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어디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부비삼 누구요? 지원시 부비삼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일 때는 채권 종이딱지를 주고 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도록 매수 지연 또 아니면 매수 불허, 첫 방부터 매수 못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그래서 허가를 받아 뭐 할 수 있고요. 3층이야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년 지나도록 미집행이면은 시설 결정 실효되는 거죠. 그다음에요. 중간에 이제 지방자산책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있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나 아니면 10년 지나도록 미집행인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해제하라고 권고를 하면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마 국회의원과 장관이 헷갈리지는 않잖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헷갈리지는 않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광시군, 그다음에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방의회가 있는 거고요. 성격이 다른 거죠. 이제 시설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시설 결정을 한 거죠. 시장군수는 도지사 아래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하고요? 지지만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시장군수는 지 윗사람, 도지사에게 올려서 해제 신청 올려서 도지사가 해제하게 됩니다. 20년 미집행이면 꽝 돼서 20년 동안 재산세만 내고 있다가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20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할 수 있고요. 시설 결정, 어차피 니네들 사업 안 할 거잖아. 20년 되도록 사업 안 할 게 뻔하잖아. 그러면 20년 돼서 실효될 거니까 땡겨서 해제를 하라라고 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해제 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 그대로 가는 거죠. 국, 특, 광, 도,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누구한테요? 시장군수에게 해제 입안 신청. 안 받으면 2번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 안 받으면 3번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 있는데 그 단어들이 초점이 아니라 계통을 밟아 올라가면서 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에 네모 3번이요. 3절로 시설 사업이 있죠.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설 부지가 있고 위치를 결정했죠. 그럼 이제 앞에서 끝냈고, 그런데 시행자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에 뭐가 있고요. 특광도, 시군이 있죠. 구청장은 쓰레기만 잘 치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상급청에 해당하는 거죠. 이들에 대한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에게 한다. 민간, 쥐어는 동창이 있다고 해서요. 지가 고등학교 동창이 지정해줬다고 지가 아무것도 없이 개인 땅을 다 뺏어먹을 수는 없죠. 민간이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수용 요건 갖고 7번 나온 것 중에서 민간 수용 요건으로 7번 나왔는데 민간 수용으로요. 그 중에 3분의 2, 2분의 1 갖고 시험 나온 적, 그거 꽈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누구만요? 민간만요.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래서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중앙 분리선인지 중앙 분리된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뭐로 할 거며 파이프는 뭘 집어넣을 건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이 뭐였고요? 도시공 관리 계획이었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시 계획 써내서 뭘 받고요?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실시계획 설계도 안에 뭐가 포함되고요.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설계도에 포함되죠. 그러면 이제 수용에 대한 법이 무슨 법이 있고요.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쪽 특별법에 따른다,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토지보상법에서는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그러니까 무슨 문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서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인정서 고시 발표가 있으면 수용대상 목록이 확정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수용대상 토지 목록이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목록 발표했으면 이쪽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으면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목록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시계획에 있죠. 실시계획, 수용 목록을 포함한 실시계획 발표를 했으면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발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공법에서 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재결 신청은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되고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 설계도대로 끝났는지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실시계획이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시점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이 실시계획의 발표 시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시한을 못 지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 앞에 실효 결정과 이제 맞물려서 가는 게 있는데, 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처음 나왔고 처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왔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75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기반시설 종류와 시설 연결로 틀린 것은 50가지 시설을 그러니까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죠. 먼저 해설부터 보시면 해설에 그러니까 첫째 줄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칸요. 50가지를 7가지로 묶어놨습니다. 1번 교통시설 읽어보시면 아시고,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지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이 안녕이죠. 할머니 안녕 고마웠어. 할머니 잊지 않을게. 돌아가셨다고요. 소돼지 안녕 고마웠어. 고마워. 이제 먹게 돼서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이 있죠. 7번 환경기초시설은 뭐고요? 쓰레기이죠. 사람이 살면서 이것저것 버리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곳들입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번 연결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연장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공간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보건위생시설 쪽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셨고요. 이제 다음 쪽 와서요. 76쪽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기반시설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50가지 중에서 해설이요. 도자광 3가지는 세분할 수 있다. 도로, 작은 1번 도로, 작은 2번 자동차 정류장, 작은 3번 광장. 도로는 뭐로 세분할 수 있고요.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로는 두루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3번 광장은 뭐로 세분할 수 있고요. 광장으로 세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자동차가 서 있는 겁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차구지, 공동 차구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등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의 동그라미 5번 교통광장은 대상이 아닌 거죠.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반드시 X 반드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고 반드시를 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원칙 문장 맞고, 단 어찌고 저찌고 등은 도시군관리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 와서요. 77쪽에 그러니까 4번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리고요. 그러니까 시설 결정 고시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X요. 되는 날의 다음, 나르다움이죠. 나르다움. 그러니까 나르다움 날에 그러니까 해제된다.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그러니까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쪽 뭐 이란 그쪽이요. 가면은 그러니까 그 옛날 유적지로 나르다움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이 그 나르다움 유적지에 갔다 와서 뭔가 감동이 컸나 보죠. 나르다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40문제 중에 나르다움, 페르시아 말로는 나르다움이고 우리말로는 뭐고요? 날의 다음. 뭐가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날의 다음. 이게, 그러니까, 뭐 40문제 중에 8문제는 넘게 나오는 거죠. 딱 하나 예외가 뭐였었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거는 다음 날이 아니라 새벽 0시로 소급한다. 그 하나만 특별한 예외이고, 나머지들은 다 나르다움입니다. 나르다움. 틀리시면 해외에 못 가세요. 예, 나르다움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78쪽에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판형 도시군계획시설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선을 그었다. 두 번째, 도시군,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근데 도시군계획시설 절차를 거친 것 중에 좀 덩치가 큰 것, 그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고요? 광역시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X 전혀 관계없죠. 공동구는 50가지 중에 특별한 그 특급 보안시설이어서 이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센 보안시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번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아무튼 외계인 침공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외계인 침공, 외계인이 침공해서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해야 되겠다. 뭐 서울역을 깼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깼어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아이언맨 올라가고 여기도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딱 뚜껑 열리겠죠. 반절 갈라지고 거기서 마징가 제트 올라가고 또 이제 마루치 아라치 올라가고 뭐 그래서 이제 외계인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싸우는 한편 그러니까 서울역 깨지고 그러니까 터미널 깨졌다고요. 뭐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는 걸로 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원역이나 그런 수원역이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차 돌리거나 영등포에서 차 돌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노량진에서 돌려도 되고요. 또 아니면 터미널 깨졌으면 양재에다가 비상시설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 돌려가면 되는 겁니다. 공동구 깨지면요. 통신선도 들어가고 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물도 안 내려가고 통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나갔다가 친구 만나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는 거죠. 통신선도 깨지고 시가지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는 특급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군사적 문제니까 우리 범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무튼 그렇고요. 이건 별도의 특별한 거고 지금 보셨듯이 광역시설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건데 좀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설치관리 규정,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근데 덩어리가 크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요.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 내용들을 이해하셔야죠. 동그라미 2번이 틀렸습니다. 2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있죠. 도로 만든다고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1번 문제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중 옳은 것은 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결정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할 거다. 돈이 없다. 나중에나 봅시다. 3년 뒤에나 착공할 거다. 그러니까 1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 시설 결정했으면 얼마 안에요? 3월 안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발표해야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3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없는 문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기출질문이긴 한데요. 경우도 있다. 그럼 어쩌냐고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주고 문제 객관식 문제라는 게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주고 이게 옳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봐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없는 문제가 어딨냐고요. 별별 걸 다 떠올려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2년 미집행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금 이거죠. 허가받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공, 개제 할 수 있죠. 가설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맞고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X 3월 안에 수립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부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40문제 중에 12문제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경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단계별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정하지 않는다. X예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라고 치자고요. 문 열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일이 생겼어요. 유리창 깨고 나가실 거예요. 그 문으로 나가야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립을 했으면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하는 게 원칙. 그런데 뭐 경미한 사항, 뻔한 사항일 때는 어찌고저찌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입니다. 않는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X요. 효력 상실은 아주 센 거죠. 20년 미집행일 때 효력 상실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센 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근데 3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시설, 그러니까 어느 해에 시설 결정 100개를 했다고요. 그 중에 30개는 3년 안에 한다. 그 다음에 70개는 3년 뒤에 놔봅시다. 근데 30개 3년 안에 하기로 했는데 3년 지나도록 30개 중에 20개밖에 착공을 안 했어요. 10개는 3년 지나도록 착공을 안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긴 거죠. 효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심지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효력에 아무 문제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도 지키든 말든 효력에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국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립 서비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둥 뭐뭐 서비스인 겁니다.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동그라미 5번 2년 이내 시행할 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 2년 후 틀렸죠. 3년 안에 할 게 1단계, 3년 후에 할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죠. 다음 79쪽에 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년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은 했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2단계에 포함됐다, 3년 뒤에나 봅시다. 허가받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공, 개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증축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곧 지금 이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뭐 해야 돼요? 매수, 협의 매수, 강제 매수 해야 될 것이죠. 기존에 있던 걸 늘리면 나중에 그만큼을 또 돈 주고 사서 철거를 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증축은 안 되고 면적 늘어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그다음에 뭐 간단히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붕 있는 것 중에 3년 쓰고 버릴 가설 건축물, 지붕도 없는 공작물 가공, 개제를 할 수가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80쪽에 3번 문제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및 시설 부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매수 청구가 있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채권으로 그러니까 매수세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뭐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하셔야 되고요. 10년 미집행 지목이 돼 매수 청구. 그러니까 지원시 부비삼 지원 부비삼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가 현금을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정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이건 유치원애기도 알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발 사업을 말한다. 맞게? 틀리게? 틀렸어요. 왜? 앞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가운데는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글자가 틀려요. 틀렸으니까 틀린 거죠.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틀렸어요. 글자가 뗐지. 나쁜 짓을 해서 틀린 짓을 해서 그게 아니라 글자가 다른 거니까 틀린 거죠. 기반시설은 대상이 없는 거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게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정비 개난 사업이 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거죠. 왜요? 나중에 다 사야 되니까. 나중에 다 사야 되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제 뭐 지붕 없는 거 이제 공작물도 같이 이제 붙는 거죠. 이것이 금지되는 거고, 땅 쥐적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땅 쥐적거리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그런 것들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건 개발행 허가제에 따라서 그냥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설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기 집행계획 수립해서 이를 공고해야 된다. 얼마 안에요? 3월이죠. 3월 안에 수립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시설결정 후 2년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2년 미집행, 일때는 어찌고 저찌고 뭐고요? 가공개제.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해서 뭐가 되고요? 3330,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찌그만 가게, 3층 이하 찌끔 더 큰 가게, 다음에 공작물 할 수 있다.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2년 미집행 가공개제,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3330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다음 81쪽에 4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내용으로 틀린 것은 10년 미집행 매수 청구,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죠. 아래 해설의 그림 그대로 그려져 있고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당연히 허가받아야 되죠. 4층의 다세대 주택 X요. 3330이죠. 4층도 틀렸고 3층이야. 다세대 주택도 틀렸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택이니까 그건 지을 수 없는 거죠. 3층이야 단독주택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5번 문제 시설 부재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한다. 건물을 못 짓는다. 건물 못 짓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거죠.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X요. 틀렸죠. 10년 미집행 지목이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원칙.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사업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매수부터 해야죠. 그걸 해야 된다고요. 실시계획 인가 이제 매수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하러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지금 매수하러 왔는데요. 내 땅 사가라고. 매수하러 왔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82쪽에 동그라미 3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된다. 3개월 X요. 위에 10년에 6월에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10년에 6월에 2년입니다. 6월 내 매수 여부 결정. 동그라미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 날부터 1년 내 매수해야 된다. 1년 X요. 2년이죠.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결정했으면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를 받은 자는 누구라도 이제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할 거냐고요. 이 10년 미집행 지목이 돼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첫 번째 뭐 하고 있냐 이놈아 시행자에게, 아니면 두 번째 이 해당 시설 책임자에게. 둘 다 불분명하면
세 번째,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 받은 자는 누구라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이나 채권 가운데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아무튼 다 틀렸죠. 뭐 한 군데 손댈 수 없이 다 틀렸고요. 뭐라고요? 부비 지원시 부비 3이죠. 지원시 부비 3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비용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뭐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요. 그러니까 6번 문제. 국토계획법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여기 이제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해졌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았다고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네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무자 문제의 첫째 줄에 지방자치단체를 놓치면 틀리게 되죠. 그럼 꼭 표시를 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동그라미 1번 매수무자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X요. 3천만 원 초과 금액. 즉 3천만 이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땅값이 1억이면 3천만 원은 현찰 주고 3천만 원 초과 금액 7천만 원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딱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수 청 10년에 6월에 2년 매수 청구가 있으면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시설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가 아니고 얘는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는 공시지가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시지가는 평가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표준지 공시지가 7번 보시자고요. 전국 3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모든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네에 대표적인 곳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어느 땅, 큰 사거리 땅 A, 그러니까 뭐 11번 땅, 그러니까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 그러니까 15번 땅 두 군데를 표준지로 정해서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로 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할머니 집 그 아래 땅이요. 뭐 여기 이 땅이 뭐 시가로 한 1억 한다고 치자고요. 이건 중요한 땅이고 좀 또 땅도 크고 중요한 자리여서 이게 한 15억, 이건 한 20억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 B 땅 주인이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그러니까 시행자가 와서 예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하고 그러니까 무슨 감정평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다가 어느 쪽으로 왔어? 저 아래쪽에서 왔어? 저 옆에서 왔어? 아래쪽에서 왔는데요? 아래쪽에서 오면서 15번 땅 봤지? 그 사거리에 있는 큰 땅. 그 땅 이렇게 거기 뭐 무슨 큰 은행이 있고 하는 그 건물 와서 그쪽에서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 20억이거든? 20억 주고 내 땅 가져가. 말이 돼요?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 표준지 공시가인데 저 20억으로 이 땅을 사갈 리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공시가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공법이니까 감정평가 해야 되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격은 기본서에서 길게 말씀드렸고 가격 문제는 좀 그때 그 기본서 과정에서 정리해 주셔야죠. 뭐 가격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의 흐름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6번 문제.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죠. 시설 부지에 대한 것까지를 보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군요. 잠깐 쉬고 그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